그래서 이 치매의 종류는 크게 알츠하이머성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 그리고 기타 치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전체 치매의 한 50에서 70%를 차지하는 가장 악명 높은 치매라고 볼 수 있고, 알츠하이머라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것이라고 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을 보면 첫째가 고령이죠. 고령,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치매를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원인들 많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여성들이 또 조금 더 많습니다. 7대 3 정도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여성 호르몬들이 치매를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다가 완경기가 지나면서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력, 치매의 부모 중에 한 명이 치매가 있다든지 또는 부모 중에 2명이 치매가 있으면 또 치매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질환 중에서는 우울증, 우울증이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술도 좀 가끔씩은 드시는 거, 저는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는 잘 안 드립니다. 가끔씩 드시고, 그리고 좋은 음악들, 이런 경쾌한 음악도 좋고, 또 음주 과목은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좀 운동도 하시고 율동도 하시고 이러면 좀 뇌가 입체적 자극 받기 때문에 좀 덜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두부 손상염, 그러니까 옛날에 머리를 많이 다쳤던 분들, 이런 분들이 권투 선수나 뭐 럭비 선수나 이런 분들이 또 알츠하이머 치매에 잘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쉽게 얘기하면은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는 것이 혈관성 치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동맥경화, 고지혈증, 흡연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평소에 이제 혈관 관리를 잘 해야 이것이 예방이 될 수 있고, 아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예방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는 그런 치매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혈관성 치매는 예방 가능한 치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우리가 예방이 가능한 거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치매는 치료 가능한 치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치매는 치료 가능한 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방 가능한 게 30%. 그래서 기타 치매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든지 경막하 출혈, 이렇게 머리 다치신 분들, 그리고 정상적인 압력을 가지고 있는 뇌수종, 뇌에 물이 차는 거, 그리고 양성 종양이 있는 경우, 그리고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결핍될 때 생길 수 있는데 이 원인 문제를 해결하면은 치료가 가능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치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진단을 할 때 MRI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찍어보는 이유는 이것은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그 뇌종양이나 뇌수종과 같은 치매 이외의 인자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찍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나요? 예, 베타 아밀로이드 이것도 가설이죠, 가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만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DA에서 신약 2개가 통과한 것도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그 항체 신약인데, 주사제인데 이 아밀로이드 가설의 25%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은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을 부검을 해보았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가 거의 없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치매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셨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아밀로이드가 치매 환자보다 더 많이 쌓여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는 아직 확실한 인과관계는 아니다. 아밀로이드가 있다고 치매가 100% 걸리는 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코로나가 100% 걸리는 거, 이것은 거의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아까 이런 혈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시고,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이 반복되고 뇌손상이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게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쓰리고라고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혈압과 당뇨는 기계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우울증, 이 우울증은 가짜 치매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가성 치매 현상도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우울증 자체로도 인지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 병리학적 물질은 이 신경섬유, 그러니까 이제 뇌신경세포의 꼬리 쪽에 쌓이는 이 노인성 반점. 이건 치석과 같은 겁니다. 치석. 이빨 사이에 끼는 치석. 그러니까 이런 반점들, 그리고 뇌신경세포의 헤드, 머리에 쌓이는 신경섬유 다발. 이 두 가지가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서로 전달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신경세포가 사멸되어서 이제 생긴다는 게 현재까지의 유력한 그런 가설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뇌세포는 이렇게 촘촘한데 알츠하이머는 이렇게 덤성덤성하고 여기 많이 비어 있죠, 그죠? 이런 쪽에. 그리고 펫 사진을 봤을 때도 유독 이 파란색이 좀 많죠, 그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잘 활동하고 있는 포도당 대사가 잘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래서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치매는 뇌에 오는 당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포도당 대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요 주변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잖아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환자는 아까 이야기한 이 신경세포의 꼬리 쪽에 이런 아밀로이드 반점이 생긴 치석처럼 생기고 이 머리 헤더 쪽에 이렇게 신경섬유 다발이 생깁니다. 요 헤더 쪽에는 타우 단백질이 쌓이는 거고 요 꼬리 쪽에는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꼬리 쪽에 이런 이물질이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타우 단백질이 엉겨붙은 신경섬유 다발이 여기에 생겨요. 정상세포에는 없는데 꼬리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인 아밀로이드 플래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머리하고 꼬리에 이물질이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신경 전달이 이 꼬리에서 머리로, 또 머리에서 꼬리로 이렇게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 있으니까 이게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을 켰을 때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떨어지고 인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 시냅스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머니 낭처럼 생긴 데에서 여기서 이렇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다음 세포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알츠하이머 치매는 염증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염증 반응. 그래서 2000년도 노벨 생리학상도 결국 이 도파민이 어떻게 이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느냐 이 원리를 밝힌 것,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 과정을 밝힌 게 노벨학상을 수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환자의 펫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이 파랗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뇌신경의 활동이 저하된 부분, 포도당 대사. 그러니까 뇌세포로 포도당이 잘 못 가. 그래서 아침밥을 잘 드셔야 되는 거죠. 밥의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 7,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아침을 굶고 12시에 아점으로 먹었다. 그러면 저녁 8시부터 뇌가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2, 3시가 돼도 머리가 멀쩡하고, 그러니까 맨날 핸드폰 보다가 불면증 걸리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꼭 드셔주셔야 오후 한 2, 3시부터 포도당이 뇌세포를 먹여 살리고, 이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드시고 1시간씩 걷기 운동,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가 뇌로 잘 올라오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리였고, 혈관성 치매는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 끼거나 피떡, 혈전이라고 들어보시죠, 그죠? 혈전이 쌓여서 결국은 이 혈관벽을 막아서 이렇게 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혀 있는 부분들입니다. 뇌세포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게 혈관성 치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서서히. 10년, 20년. 근데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처럼 급격하게 빨리 나빠집니다. 중풍처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진단을 받고 3년, 5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나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나오는 것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 바디 소체, 이걸로 인해서 오는
그 루이 소체 치매라는 것도 있고, 이건 파킨슨 병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오는 병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도파민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이런 병리학적 물질들이 나타날 때 루이 소체 치매, 이건 전체 치매의 한 5 내지 10% 정도로 그렇게 비중은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